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사실 마이너스 10%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실적인데 지금 애프터장에서 무려 13%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적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것도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 분석 및 어닝콜에서 나온 테슬라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어요. 이것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하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부분 하나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먼저 차량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량 매출 보시면은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저번 분기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13% 정도 떨어졌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에너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죠. 전년 대비 7% 증가했고요. 그다음 서비스 매출은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있고 이번 분기는 25% 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 에너지, 서비스 매출 모두 합치게 되면 이제 전체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판매 원가를 뺀 실제 마진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크로스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판매 원가를 빼고 나니까 대략 3,700밀리언 달러 정도가 남았던 건데 이게 보시면은 마진율이 대략 17.4%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 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리튬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한창 잘 나갈 때는 30%까지 마진이 나왔었는데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 마진율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감소되었다는 말이겠죠. 성장하는 회사가 매출이 쪼그라들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 측에서는 최근 있었던 홍해 분쟁이나 베를린 공장 중단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생산량과 인도량이 실적 발표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진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손익계산서로 들어와서 전체 매출에서 영업비용, 판매 관리비나 마케팅 비용을 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5.5%. 참고로 해서 현대차가 엄청 잘 나와서 10%인데 확실히 5.5% 영업이익률을 많이 아쉽긴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캐피털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장이나 AI 인프라를 사는데 발생한 비용이에요. 사실 이건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성장하는 기업에서 자본적 지출이 느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 거에 비해 자본적 지출이 많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대략 2,500만 달러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아직도 현금이 거의 30조 가까이 넘게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테슬라 차량 최근에 할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베를린 화재나 홍해 전쟁 등으로 이제 배송이 많이 감소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돈 진짜 많이 썼는데 연구 개발비랑 사이버 트럭 생산 공장 확대에 많이 쓴 거다. 변명을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하락으로 인해 판매 원가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뭐 이건 되게 좋은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성장이나 IRA 세액 공제 등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됐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났지만 대부분이 이제 캐펙스, 아까 말했던 자본적 지출에 들어간 거라서 좀 양해해 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실적치랑 손익계산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별로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악재들을 어떻게 씌워먹고 10%가 오르고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머스크가 주주 서한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진짜 핵심이었어요. 많이 떨어지는 주가를 의식해서였는지 머스크가 뭐 립서비스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호재거리를 상당히 많이 던져줬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more than just vehicles,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걸 테슬라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생태계를 소개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예요. 태양열판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와 분배기, 그리고 이제 플랫폼화되고 있는 슈퍼차저와 배터리 내재 사업까지.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 총 용량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24.6%로 올타임 하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에너지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이죠.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AI 인프라에 테슬라가 엄청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H100을 한 4만 대 정도 보유 중에 있고 AI 훈련을 위해서 추가로 8.5만 대를 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 역시 성황리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는데 한 개의 메이저 제조사와 FSD를 라이센싱 해주는 걸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술을 이전해주고 라이센스를 받는 식인 거죠. 아마도 이 기업은 포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새 포드 CEO가 테슬라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둘이 긴밀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FSD 누적 1.3 빌리언 마일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자율주행 서비스
서비스인 FSD 가격을 인하한 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내렸고 월 구독료 같은 경우는 199달러에서 99달러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도겠죠. 확실히 이번 FSD 버전 12로 오면서 알고리즘이 변했어요. 이걸 이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코딩을 했다면 이제 로봇이 사람이 배우는 방식처럼 배운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테슬라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진짜 FSD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 능력과 더 많은 수의 데이터였는데 지금 두 개가 거의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것 같죠. 확실히 데이터랑 연산력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됐었던 게 증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SD를 바탕으로 한 라이드헤일, 이 라이드헤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사이버캡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트위터에 말했던 대로 일론 머스크는 8월 8일 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뽕이 차오르는 게 로보택시 데모 앱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서먼, 그러니까 스마트 소환을 누르면 차가 알아서 3분 안에 오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뽕이 차오를만 합니다. 물론 실제 로보택시가 나와 봐야겠지만서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봇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데, 자, 옵티머스 봇 올해 안으로 공장에서 유의미한 작업을 수행할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테슬라 생태계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로봇의 구매 비용을 25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임금을 아낄 수 있는 게 대략 16만 달러고 생산성에서 아껴지는 부분이 대략 4만 달러다. 그래서 투자한 대비 얻는 이익을 빼면 1년에 5만 달러 정도 손해가 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2년차부터는 유지 비용이랑 운영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로봇을 15년 동안 운영하는 게 사람을 15년 동안 쓰는 것보다 무려 300만 불의 가치를 더한다고 합니다. 뭐 굳이 이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기다리셨던 모델2, 이번 발표 때 모델2를 언급했습니다. 아마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모델2 출시를 25년 상반기까지 땡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와,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 그러니까 다 만들고 이렇게 한 번에 조립 언박싱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5년 전반기로 일정을 당기면서 그냥 기존 공장 라인에다가 수정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근 모델2 계획이 보류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머스크는 시장에 보여줄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했던 이 언박싱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의 혁신이고 원가 절감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먼저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모델2 같은 경우 예상했던 게 대략 25,000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 테슬라 모델 3에서 Y 판매가가 기본 트림 기준 대충 4만 달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2 같은 경우 속도를 택하는 대신 2만 달러보단 좀 비싼 한 3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저의 예상과는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일론 머스크가 잘 판단했겠죠. 최근 몇 분기간 테슬라 실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일론 머스크도 뭐 이렇다 할 발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다릅니다. 머스크가 진짜 칼을 갈고 나온 게 느껴졌어요. 월가에서 궁금해하던 부분을 확실하게 풀었습니다. 모델2와 로보택시 최대한 빨리 하겠다. 사실 월가도 그렇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들 이걸 기대했잖아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상당히 선명했습니다. 덕분에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불을 뿜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가 올라가는 거 다 머스크의 립 서비스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아직 결과로 당장 보여준 건 없잖아요. 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딱 자동차 사업만 본다? 그럼 지금 주가도 너무너무 비싼 거 저는 100%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것은 월가에서 어느 정도 신호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옛날엔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조작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층으로 간다. 자율주행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